여기 한국의 한류는 잠시 유행일 뿐이며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탈리아의 유명 문화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류의 실체를 밝혀보겠다며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요. 그는 도착한 인천공항에서부터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이탈리아의 이 문화 비평가는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토리오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유명한 젊은 문화 비평가였어요. 그는 자신의 도시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마르코나 안토니오 같은 흔한 이름을 가진 반면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그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독특하고 달랐어요. 그는 로마의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벽에는 유명한 이탈리아 그림들의 포스터가 걸려있고 책장에는 유럽 예술과 음악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비토리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으로 영화, 음악, 예술에 대한 강한 의견을 쓰면서 에스프레소를 천천히 마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의 혹독한 리뷰로 그를 알고 있었어요. 비토리오가 뭔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거예요. 비토리오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박물관들을 방문하며 자랐어요. 그는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베르니니의 조각을 보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부모님은 그를 클래식 음악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에 데려갔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는 이탈리아와 유럽 문화가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비토리오는 유럽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했어요. 유럽에서 우리가 만든 예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음악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학은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형성했어요. 친구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영화나 음악을 확인해보라고 제안하면 비토리오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좋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토리오는 한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듣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K-팝, 한국 TV 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10대들이 한국 댄스 동작을 배우고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유럽의 걸작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는 궁금해했어요. 단 한 편의 한국 드라마도 보지 않고 어떤 K-팝 노래도 듣지 않은 채 그는 그것들이 단순하고 얕고 그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의 인기 있는 블로그에서 비토리오는 썼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그저 밝은 색상과 예쁜 얼굴일 뿐이에요. 깊이도, 의미도, 예술적 가치도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유럽 예술처럼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에 한국 문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을 때 비토리오는 무시했어요. 나쁜 음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맛볼 필요가 없어요. 그는 대답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모임과 문화 행사에서 비토리오는 누군가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증가하는 인기를 언급할 때마다 눈을 굴렸어요. 그냥 유행일 뿐이에요. 그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몇 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진짜 문화를 감상하는 데 돌아올 거예요. 비토리오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얼마나 편협해졌는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주변에 벽을 쌓았고 그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아이디어와 예술만 들어오게 했어요.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의견이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과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볼 수 없었어요. 비토리오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의 편안한 의견의 거품은 곧 터질 예정이었어요. 그의 세계관 전체가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를 로마의 익숙한 카페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데려갈 간단한 이메일 초대로 시작될 거예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 비토리오는 그의 아파트 창가 근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대부분은 지루했어요. 그가 전혀 읽지 않는 뉴스레터, 그의 최신 블로그 글에 대한 댓글들, 그리고 광고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이메일이 그의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초대장 한국에서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거의 바로 삭제 버튼을 클릭할 뻔했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뭔가가 그를 열어보게 만들었어요. 이메일에는 한국문화재단이 세계 각국의 문화 비평가들을 한국으로 2주간 초대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작 중인 한국 영화를 보고 K-팝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모든 비용 비행기표, 호텔, 식사 비용 지불될 예정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비토리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일어나서 또 다른 커피 한 잔을 만들며 이메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풍부한 커피 향이 그의 작은 부엌을 채우는 동안
새로운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잠깐만, 그는 생각했어요. 이건 제 블로그에 완벽할 수 있어요. 비토리오는 유럽의 걸작들에 비해 한국 문화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의 독자들은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는 K-팝 콘서트에서 지루해하거나 한국 미술관에서 감동받지 않는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말해온 모든 것을 증명할 거예요.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비토리오는 다시 앉아서 답장을 입력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쁘게 귀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는 적의 영역에 잠입하는 스파이처럼 자신이 영리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비토리오는 그의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는 새 여행 가방을 샀어요. 비싼 이탈리아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모두 밀라노의 디자이너 브랜드로 꾸렸어요. 그는 비행기에서 볼 이탈리아 영화를 몇 편 다운로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영화는 절대 보지 않을 거였기 때문이에요. 비행 전날 밤, 비토리오는 로마에 있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레스토랑은 100년 넘게 그곳에 있었고, 벽에는 수십 년 전과 같은 테이블과 의자를 보여주는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난 내가 왜 한국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그의 아버지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리며 말했어요.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겠니? 아무것도 없어요. 비토리오는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소위 문화가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멋진 글을 몇 개 쓸 거예요. 제 독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덜 확신의 참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거야, 비토리오. 너는 놀랄 수도 있어. 엄마, 제발요. 비토리오는 눈을 굴렸어요. 저는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요. 저를 믿으세요. 한국의 어떤 것도 저를 감동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늦게 비토리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여행에 대해 흥분했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흥분했어요. 그는 한국 대중문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비토리오는 앞으로의 여정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나는 여정이고, 비토리오의 마음은 그의 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비토리오의 비행기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그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서 목이 아팠고 그의 멋진 이탈리아 구두는 발을 조였어요. 비토리오는 그가 보게 될 모든 것에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 비토리오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공항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거대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으며 그가 유럽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큰 창문들은 자연광을 들어오게 했어요. 아름다운 식물들과 작은 정원들이 터미널 곳곳에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화면들은 이탈리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환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그의 여행 가방을 끌고 출입국 관리소로 향했어요. 로마 공항처럼 긴 줄이 없었어요. 대신 그는 바로 미소 짓는 직원에게 가서 빠르게 여권을 확인받았어요.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야. 비토리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진짜 한국은 이렇게 효율적일 수 없어.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 여성이 도착장에서 비토리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그를 초대한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일했어요. 민지는 세련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었고 비토리오에게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민지는 비토리오를 공항에서 서울 시내 중심부로 데려갈 세련된 고속열차로 안내했어요. 기차는 깨끗했고 편안한 좌석과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들이 놀라운 속도로 시골을 지나가는 동안 비토리오는 이탈리아 기차들이 종종 그렇듯이 이 기차가 덜컹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풍경은 푸른 시골에서 현대적인 도시로 바뀌었어요. 비토리오는 멀리 높은 산들을 보았고 그 사이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 그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한국 사찰의 곡선 지붕을 발견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민지는 비토리오를 강남 지역의 그의 호텔로 안내했어요. 호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현대 미술 작품들로 빛났어요. 15층에 있는 그의 객실에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문벽이 있었어요. 비토리오가 버튼을 누르자 자동 커튼이 소리 없이 닫혔어요.
다른 버튼은 방 온도를 조절했어요. 욕실에는 온열 변기 시트와 디지털 제어판이 있어요. 민지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두기 전에 설명했어요. 아침 식사는 22층에서 도시 전망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객실에 혼자 남은 비토리오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마도 너무 인상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붐비는 거리, 단순한 건물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스템을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효율성, 기술,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비토리오는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적인 한국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는 손님들이 바닥에 쿠션 위에 앉는 낮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어요. 벽은 아름다운 한국 그림과 서예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연주되고 있었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비토리오는 그의 테이블을 덮은 수십 개의 작은 접시들을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색상, 질감, 그리고 향기가 있었어요. 그는 김치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매운 발효 배추였어요. 그는 비빔밥을 맛보았는데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다채로운 밥 요리에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는 불고기를 즐겼는데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워진 얇게 썬 쇠고기였어요. 각 요리는 복잡한 맛으로 그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음식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지 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달콤함, 신맛, 짠맛 그리고 매운맛의 세심한 균형이었어요. 반찬들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각 계절마다 바뀌었어요. 요리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완성되어 왔어요. 그날 밤 비토리오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는 네온 사인과 랜턴으로 빛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채웠고 많은 사람들이 밀라노나 파리에서 볼 수 있었을 법한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은 유혹적인 간식을 제공했어요. 음악이 카페와 상점에서 흘러나왔어요. 비토리오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무것도 그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비판하고 일축하기 위해 왔지만 그의 첫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상적인 무언가의 단편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그저 첫날일 뿐이야. 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분명히 비판할 것들을 많이 찾을 거야. 하지만 그가 편안한 호텔 침대에서 잠이 들면서 작은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가 내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비토리오는 일찍 일어났어요. 햇빛이 그의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이미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를 보여주었어요. 신선한 과일, 페이스트리, 그리고 죽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식 쌀죽을 처음 맛본 아침 식사 후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투어를 위한 준비가 되었어요. 벤이 비토리오를 태우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있는 큰 건물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의 본사였어요. 내부에는 벽이 유명한 K-팝 그룹과 한국 드라마 스타들의 포스터로 덮여 있었어요. 트로피 케이스에는 전 세계에서 받은 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비토리오의 첫 번째 정류장은 K-드라마 촬영장이었어요. 그는 항상 한국 드라마가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했어요. 세트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했어요. 병원 장면이었고 의료 장비부터 벽에 걸린 차트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실제 병원처럼 보였어요. 감독은 단지 배우들에게 어디에 서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각 장면 뒤의 감정과 왜 특정 카메라 각도가 시청자들이 이야기에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배우들은 단지 대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캐릭터의 동기와 감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그들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같은 장면을 7번이나 촬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매번 배우들은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부었어요. 누구도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비토리오는 드라마의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가족의 압력, 직업적 어려움, 정신건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찾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탐구했어요. 그녀는 시청자들이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길 원했어요. 다음으로 비토리오는 K-팝 그룹이 연습하고 있는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큰 방에는 거울로 만들어진 벽과 반짝이는 나무 바닥이 있었어요. 댄서들이 이미 몇 시간 동안 연습해왔기 때문에 공기에서는 약간의 땀 냄새가 났어요. 비토리오는 구석에 앉아서 7명의 젊은 퍼포머들이 같은 춤 루틴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마치 그들 모두가 한 사람의 반영인 것처럼요. 한 댄서의 팔이 약간이라도 제자리를 벗어나면 그들은 전체 루틴을 다시 시작했어요. 댄스 코치는 그룹이 이 루틴을 2달 동안 연습해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매일 적어도 10시간씩 훈련했어요. 춤 외에도 그들은 노래 레슨, 언어 수업, 연기 연습, 그리고 체력 훈련을 받았어요. 복도 아래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비토리오는 K-팝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 음악 프로듀서를 만났어요. 그것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큰 컴퓨터 화면에서 프로듀서는 각 노래가 여러 층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일부 부분은 힙합에서 영감을 받았고 다른 부분은 록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프로듀서는 유명한 노래들의 초기 버전을 재생해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개선되었는지 보여주었어요. K-팝은 단순하고 캐치하게 들릴 수 있어요. 프로듀서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몇 달을 보내요.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음악을 원해요. 마지막 정류장은 의상과 스타일링 부서였어요. 다채로운 의상들이 가득한 선반들이 방을 채우고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마네킹 머리에 룩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디자이너는 비토리오에게 뮤직비디오 컨셉 아이디어로 가득 찬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어요. 각 K-팝 비디오는 이야기를 전해요.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옷, 머리, 메이크업, 세트 그리고 소품들이 모두 함께 작동하여 각 노래에 대한 전체 세계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임의적이지 않아요. 하루가 끝날 무렵 비토리오의 머리는 그가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얕거나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신중한 계획, 창의성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으로 구축되었어요. 비토리오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그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스타일이고 내용이 없다고 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가 목격한 후에는 그것이 정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비토리오는 아마도, 정말 아마도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가 기꺼이 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생각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앞으로 며칠 동안 그가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다음 며칠은 비토리오에게 숨가쁜 활동들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흥분하며 일어났어요. 비판적인 코멘트를 쓰기 위해 가져온 그의 노트북은 이제 그를 감동시킨 것들에 대한 관찰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 비토리오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주요 왕궁이었어요. 궁궐터는 거대했고 아름다운 정원과 다채롭게 채색된 디테일과 곡선 지붕이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한국 건축이 유럽 궁전과 얼마나 다른지에 놀랐어요. 높은 돌탑과 두꺼운 벽 대신 한국 궁전은 돌길과 평화로운 뜰로 연결된 목조 건물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에 사용된 밝은 색상은 빨강, 파랑, 초록 그리고 금색은 흐린 날에도 즐거운 기분을 만들어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가이드는 궁전이 자연과의 조화 원칙에 따라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궁전 뒤의 산들과 각 건물의 세심한 배치는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비토리오는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중국과 다른 이웃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오후 비토리오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탐험했어요. 방 다음 방에는 한국 역사의 다른 시기에서 온 아름다운 도자기, 그림, 그리고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는 특히 고려 시대의 청자와 정교한 디자인이 있는 섬세한 녹청색 도자기에 매료되었어요. 이 작품들은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걸작을 만들고 있던 같은 시기에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박물관에는 또한 전통 한국화 전시회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비토리오가 유럽 박물관에서 보던 유화와는 달랐어요. 한국 예술가들은 비단이나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이 평화롭고 사색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산, 물 그리고 작은 인물들이 있는 풍경을 만들었어요. 많은 그림들은 아름다운 서예로 쓰여진 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목요일에 비토리오는 사람들이 고대 공예를 시연하는 전통 한국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는 도공이 몇 분 만에 진흙 덩어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도공의 손은 수십 년간의 연습에서 온 기술로 움직였어요. 다른 작업장에서는 종이 제작자가 어떻게 뽕나무 껍질을 두드려서 한지를 노랗게 변하지 않고 10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전통 한국 종이로 만드는지 보여주었어요. 비토리오는 심지어 한복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비단으로 만든 전통 한국 옷도 입어보았어요. 옷은 남성을 위한 넉넉한 바지와 여성을 위한 하이웨이스트 드레스로 우아하면서도 편안했어요. 가이드는 어떻게 다른 색상과 패턴이 다른 행사와 사회 계층에 사용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저녁에 비토리오는 전통 공예품과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탐험했어요.
좁은 거리는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서예를 위한 붓, 조각된 나무 가면, 자수 지갑, 그리고 전통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미술 작품들이었어요. 전통찻집 안에서 비토리오는 바닥에 쿠션에 앉아 다양한 한국차를 맛보았어요. 일부는 녹차 잎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것들은 볶은 곡물, 말린 꽃 또는 과일로 만들어졌어요. 각각은 최상의 맛과 온도를 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컵에 담겨 있었어요. 찻집은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작은 분수에서 나오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평화로웠어요. 금요일 저녁 비토리오는 주요 대학교 근처의 홍대 지역에서 현대 한국 청년 문화의 에너지를 경험했어요. 거리는 음악과 웃음으로 살아있었어요. 젊은 거리 공연자들이 놀라운 춤 동작을 선보이는 동안 관객들은 그들을 응원했어요. 일부 벽은 창의적인 그래피티 아트로 덮여 있었고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이 상점 창문을 장식했어요. 한국식 카라오케 노래방 안에서 비토리오는 젊은 한국인들이 한국 노래와 영어 노래 모두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인기 있는 K-팝 노래의 모든 가사와 춤 동작을 알고 있었어요. 근처에 유행하는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이 거의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정교한 디저트를 즐기면서 함께 공부했어요. 비토리오는 테이블에 내장된 그릴에서 얇게 썬 양념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반찬들이 모든 빈 공간을 채웠어요. 매운 김치, 달콤한 단무지, 양념된 시금치,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었어요. 식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요리하고 먹는 것을 의미했어요. 비토리오는 어디를 가든 한국이 어떻게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지 알아차렸어요. 역사적인 장소들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 바로 옆에 조심스럽게 보존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공예품과 대면 연결을 소중히 여겼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비토리오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문화를 과거의 것과 박물관과 역사책에 보존된 것으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는 문화가 살아있고 진화하는 것이며 세대를 넘어 그리고 심지어 국가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임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비토리오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밤의 서울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도시 전체에 반짝였어요. 높은 건물들은 다채로운 불빛으로 빛났고 한강은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반사했어요. 비토리오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마지막 글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릴 때 그는 원래 계획했던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고 문화 자체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고 생각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유럽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한국에 왔어요. 그는 썼어요. 저는 예술적 가치가 없는 얕은 엔터테인먼트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저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발견했어요. 비토리오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한국에서 보았던 놀라운 균형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K-팝과 K-드라마 뒤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창의성에 대해 썼어요. 그는 한국 문화가 다른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도달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았다고 설명했어요. 비토리오가 계속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꾼 모든 작은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경복궁에서의 평화로운 느낌, 전통 도자기의 섬세한 아름다움, 홍대의 거리 공연자들의 에너지, 한국 음식의 복잡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방문객들과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데 갖는 자부심이었어요. 비토리오는 그의 이전 태도가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럽 문화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는 전 세계의 많은 놀라운 경험과 아이디어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토리오가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그는 자신의 귀국 여정이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다를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가 유럽 문화에 비해 얼마나 열등한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계획으로 한국에 왔어요. 대신 그는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비토리오는 고향의 친구들과 나눌 한국 간식을 샀어요. 그는 또한 한국 역사에 관한 책과 한국어 학습을 위한 초보자 가이드를 구입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전화기에 몇 가지 K-팝 노래와 긴 귀국 비행 중에 볼 수 있는 몇 편의 한국 영화를 다운로드했어요.
비토리오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의 친구들과 가족은 즉시 그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궁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나는 공연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그의 열정에 놀란 것 같았어요. 난 내가 한국 문화가 얼마나 나쁜지 쓰기 위해 거기 갔다고 생각했어. 한 친구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비토리오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는 인정했어요. 저는 이해하지 않고 판단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이어진 몇 주 동안 비토리오의 블로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탈리아와 유럽 문화에 대해서만 쓰는 대신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의 예술, 음악, 그리고 영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로마에서 한국 영화제를 조직하여 이탈리아인들에게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수상 경력이 있는 한국 영화를 소개했어요. 비토리오는 심지어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 알파벳은 이탈리아 알파벳과 완전히 달랐지만 그는 그 도전을 즐겼어요. 매주 그는 새로운 단어와 문구를 배웠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현지인들과 그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흥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토리오가 모든 문화의 새로운 개방성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그는 다른 관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문화를 한 나라가 이기고 다른 나라가 지는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췄어요. 대신 그는 각 문화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행 후 6개월 후 비토리오는 한국문화재단으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그의 경험에 대한 그의 글을 읽었고 그를 다시 초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토리오는 즉시 수락했고 이제 동등하게 감사하게 된 문화들 사이의 다리를 계속 놓는 것에 대해 흥분했어요. 비토리오의 여정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편견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길 바라며 가까운 곳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위를 둘러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